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1달러 1,400원 선이 무너졌고 이제는 1,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뉴스 하단에 지나가는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마트에서 집어들 생필품 가격부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대출 이자까지 우리 삶의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장인 셈이죠. 많은 분이 환율 좀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형이 동생에게 알려주듯 하나하나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사실 이 사태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 이미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아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을 굴리는 자산가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동네 한국은행은 이자를 3% 주고 저쪽 건너편 미국은행은 5.5%를 준다고 해보세요. 심지어 미국은행이 더 안전하기까지 하다면요? 당연히 돈을 빼서 미국은행으로 달래려겠죠. 국가 간 자본 흐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며 따라가려 했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니까 국내에 있던 외국인 투자금까지 짐 싸서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역수지 적자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반도체가 휘청이고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 경제가 시들해지면서 물건 팔 곳이 확 줄어버린 겁니다. 안산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은 반토막이 났는데 공장 돌리는 전기료랑 원자재 값은 2배가 됐다고요. 이게 딱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수출로 벌어오는 달러는 줄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유랑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사오는 데 써야 할 달러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환율 방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급할 때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비상금인 달러를 풀기도 하고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투기 세력 지켜보고 있다며 엄포도 났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거든요. 근본적인 금리 차이와 무역 적자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투자자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는데 바가지로 물을 퍼내며 막으려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튀어오르게 된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건 미친 듯이 뛰는 수입 물가입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말에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카트에 고기랑 채소, 공산품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서에 10만 원이 훌쩍 넘게 찍히더랍니다. 영수증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이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밀가루, 기름, 심지어 과자 봉지 만드는 원료까지 대부분 달러 주고 사오거든요. 1달러에 1200원 할 때 사오던 걸 1500원 주고 사와야 하니 기업들이 손해보고 팔 리가 없잖아요. 그 비싸진 가격표,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사장님들 선택지는 잔인하지만 딱 2개뿐이에요. 물건 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마른 수건 짜듯 비용을 줄이거나 물건 값을 올리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버리고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을 줄이면 누군가의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지옥이나 다름없죠. 물론 수출 기업은 환율 오르면 달러 비싸게 바꿔서 이득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반도체나 자동차 파는 일부 대기업은 장부상 환차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인 게 물건 만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수출에서 버는 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국가 전체 장부를 보면 결국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진짜 무서운 시한폭탄은 바로 달러 빚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1억 달러 빚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딱 100원만 올라도 갚아야 할 원금은 앉은 자리에서 100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100억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가 휘청거릴 돈이죠. 비단 기업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 보내야 하는 부모님 등골은 휘어지고 큰맘 먹고 해외여행 가려던 사람들은 환전소 앞에서 한숨만 쉬게 되는 게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있죠. 대체 언제쯤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냐? 아마 이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도 증권단 알고 기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두고 폭우가 쏟아진다, 쨍하고 해 뜬다 싸우는 형국이죠. 일단 열쇠는 여전히 미국 형님들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줘야 달러 힘이 빠지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다는 게 변수예요. 이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우리는 계속 고환율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수출로 달러를 긁어모아야 환율이 잡히는데 지금 믿을 구석이라곤 반도체 하나뿐이거든요.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던 큰손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갑을 닫아버렸거든요. 손님은 안 오는데 셔터만 올리고 기다리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구촌 곳곳이 화약고잖아요. 전쟁 터지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달러부터 찾습니다. 달러가 일종의 금융방공호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공포 심리가 깔려있는 한 환율이 뚝 떨어지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나서 정부는 도대체 뭐하냐? 금리 확 올려서 환율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덜컥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명끌에서 집 산 3040세대, 대출로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들, 이자 폭탄이 터져서 내수 경제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그렇다고 경기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한국은 돈 안 되네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환율 1600원, 2000원 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야말로 낭떠러지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반도체랑 자동차 딱 두 개의 목매는 산업 구조. 기름값 조금만 올라도 휘청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계속될 겁니다. 그럼 이 난리통 속에 우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산 바구니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전부 원화로만 채워져 있진 않으신가요? 그건 마치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 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쪼그라드는 걸 막기 위한 방어용 방패로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조금씩 섞어두라는 거죠. 자산 대부는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서학개미 분들도 계산기 두드릴 때 더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밤새 미국 주식 차트 보면서 와, 주가 올랐다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주가가 10% 올라도 나중에 환율이 뚝 떨어지면 막상 원화로 환전했을 때 손에 쥐는 돈은 본전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환율이라는 변수까지 방정식에 넣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뒤통수를 안 맞습니다. 소비 패턴도 당분간은 짠테크 모드로 전환하셔야 해요. 해외 직구 장바구니에 담아둔 그 청수기, 작년엔 20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 결제하면 2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급한 생필품 아니면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3번 더 고민하고 웬만하면 국산 대체재를 찾는 게 내 지갑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빚 관리가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하겠다고 금리를 건드리는 순간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은행 문 두드려보시고 여유 자금 생기면 빚부터 갚아서 몸집을 가볍게 만드세요. 기업들도 비상이긴 마찬가지인데 특히 환해지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 겁니다. 정부가 말로만 지원하겠다 하지 말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환변동 보험 지원이나 금융비용,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우리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검진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그 뼈아픈 교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 기초 체력이 훨씬 튼튼해졌지만 설마 하는 방심은 언제나 위기의 씨앗이 되거든요. 세계 경제가 전쟁이다 뭐다 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파도가 칠 때 휩쓸려 갈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지는 결국 우리의 준비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숱한 위기를 보란듯이 넘어온 저력이 있잖아요. 너무 겁먹고 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환율 뉴스를 내 통장 잔고 확인하듯이 챙겨보세요.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테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